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어렸을 땐 나이가 들면 삶이 안정되고 여유로워질 거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고민이 많아지고 후회도 커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은 행복한 노년을 위해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이런 후회가 없는 삶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변화는 분명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행복한 노년을 위해 줄여야 할 10가지는 작은 행동이지만 그 결과는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들어보세요. 마지막엔 여러분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말을 줄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말을 줄이고 경청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나친 말은 의도치 않은 갈등을 불러오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공유하면 나중에 큰 후회를 하게 될 수도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친구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퍼지면서 오히려 큰 상처를 받게 되었죠. 이런 일을 겪고 나면 인간관계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건 말을 줄이는 것만이 아닙니다. 경청하는 법을 배우고 꼭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라는 말처럼요. 두 번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외로움은 피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외로움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내 자신에게 집중하라. 는 것이죠. 혼자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취미를 즐기고 혼자 여행을 가거나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외로움을 친구로 삼는 법을 배우면 오히려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근원이다. 라는 쇼펜하우어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오히려 삶이 더 자유롭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화를 줄이세요. 화를 내는 습관은 건강에도 관계에도 해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를 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화를 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면역력까지 저하됩니다. 하지만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화가 날 때마다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화를 내서 정말 얻는 게 있을까?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 분노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화를 줄이고 차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과식을 줄이세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은 순간의 행복처럼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과식은 몸에 독이 됩니다. 한 어르신은 과식 습관 때문에 60대까지는 괜찮았지만 70대에 들어서니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하셨습니다. 소식을 습관으로 삼으면 건강은 물론이고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배부르다고 느끼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특히 혈압이나 당뇨를 관리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중요한 습관입니다. 과식을 줄이는 것은 단순히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 이상으로 자신의 몸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불필요한 물건을 줄이세요. 집에 쌓여있는 물건들,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물건을 줄이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공간도 여유로워집니다. 어떤 어르신은 방마다 가득 찬 물건들 때문에 청소와 정리에 어려움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물건을 정리하면서 오히려 삶이 단순해지고 행복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물건이 줄어들수록 마음의 짐도 가벼워집니다.
중요한 건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정말 필요한 것에 집중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6번째, 걱정을 줄이세요. 걱정은 우리의 마음을 갉아먹는 감정입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고 현재의 삶에 집중하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의 내가 한다. 이 말을 마음에 새기며 걱정을 줄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의 평온함이 미래의 행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7번째, 비교를 줄이세요. 남과 나를 비교하는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불행을 부릅니다.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오히려 자신을 자책하게 만듭니다. 나만의 속도와 방향을 믿으세요. 스스로를 칭찬하고 작은 성공에도 감사하는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8번째,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세요. 충동적인 소비는 경제적인 불안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에는 경제적 안정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필요한 것에만 집중하고 저축을 습관화하세요.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노후에 큰 안정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9번째, 자존심을 줄이세요. 사소한 일로 인해 자존심 때문에 관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존심을 조금 내려놓으면 관계를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이 오히려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듭니다. 10번째, 부정적인 생각을 줄이세요. 나는 안 될 거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그 자체로 불행을 부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부정적인 생각을 없애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해왔어. 라는 말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10가지를 줄이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가 쌓이면 어느새 행복한 노년이 여러분의 삶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부터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7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일까요? 돈일까요? 가족일까요? 물론 이 모든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선 이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다 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과 정말로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의미 있는 하루가 쌓이면 인생 전체가 충만해지고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70대 이후에도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방법을 6가지 습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하나씩 실천하면 앞으로의 인생이 훨씬 더 즐겁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더 소중하게 만들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하시나요? 스마트폰을 먼저 보거나 그냥 침대에 누워 계시진 않나요?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려면 아침 햇살을 먼저 맞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깨어납니다. 햇볕을 쬐면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특히 아침 햇살은 몸의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햇빛을 받으면 수면의 질도 좋아집니다. 햇살을 맞으며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몸이 더욱 개운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여유로운 아침 시간을 가져보세요.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지만 기분이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단 몇 분만이라도 아침 햇살을 쬐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제보다 더 좋은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침을 조금 더 신경 써서 맞이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는 건강한 아침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몸이 뻣뻣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종일 피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몸이 가뿐해집니다.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손과 발을 천천히 움직여 보세요. 온몸을 쭉 펴고 기지개를 켜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거울 앞에서 목과 어깨를 돌려주면 긴장도 풀리고 개운함이 느껴집니다. 간단한 체조나 요가 동작을 따라하면 몸이 더욱 유연해집니다. 아침 공기를 마시며 가벼운 산책을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햇살이 따뜻한 날에는 공원에서 10분 정도 걸어보세요.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어야 효과가 좋습니다. 운동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엔도르핀을 분비시켜 활력을 줍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하면 몸이 점점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 운동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면 몸이 더욱 건강해집니다. 운동은 무리하게 하지 말고 본인에게 맞는 강도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하루 10분이라도 스트레칭과 가벼운 운동을 해보세요. 꾸준히 실천하면 몸도 마음도 더욱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루를 긍정적인 마음으로 시작하면 기분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하루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의 작은 순간들도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매일 아침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같은 것들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감사하는 습관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더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것도 나에게 필요한 경험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자연스럽게 삶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관계도 더 좋아지고 행복도 커집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줄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인생을 더 따뜻하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움은 멈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꾸준히 책을 읽으면 두뇌를 활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서는 새로운 지식을 쌓고 사고력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20분이라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좋아하는 장르의 책이나 자기계발서를 읽어도 좋습니다. 신문을 읽으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특히 요즘은 스마트폰으로도 쉽게 신문을 구독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정보를 찾아보며 새로운 시각을 넓혀보세요. 글쓰기도 좋은 두뇌 운동이 됩니다.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짧게라도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면 사고력이 더 발전합니다. 예전에는 손편지를 많이 썼지만 요즘은 메모 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글을 쓰는 습관이 있으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감정 표현도 원활해집니다. 매일 조금씩 읽고 적어보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 좋아하는 책 한 권을 골라 읽는 것으로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뇌 건강에 매우 좋은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더욱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기를 배우는 것은 손과 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좋은 활동입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같은 악기는 배우기에 큰 부담이 없습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것도 창의력을 자극하는 좋은 취미입니다. 요즘은 성인 대상의 미술 클래스도 많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것도 두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같은 언어를 배우며 새로운 문화를 접해보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어디서든 쉽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성취감을 느끼면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재미있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도전하는 마음가짐도 생깁니다. 취미를 통해 만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도 큰 즐거움이 됩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금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요즘은 스마트폰 하나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을 단순히 전화나 메시지 용도로만 사용하지 마세요. 다양한 앱과 온라인 강의를 활용하면 손쉽게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요리, 역사, 외국어 등 다양한 강의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SNS를 활용하면 친구들과 소통하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교류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나 밴드를 활용해 가족들과도 쉽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독서 모임이나 취미 동호회에 가입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면 더욱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관리 앱을 활용하면 중요한 약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성 인식 기능을 사용하면 직접 타이핑을 하지 않아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통화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 얼굴을 보며 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두뇌 활동도 활발해집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씩 익히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오늘부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활용해 하나의 기능을 새롭게 배워보세요. 배우고 익히는 즐거움을 느끼면서 더욱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교류가 줄어들면 외로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친한 친구들과 정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가끔이라도 친구들과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에게 먼저 안부를 전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자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대화하며 세대 차이를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상 통화를 활용하면 멀리 있는 가족과도 자주 소통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도 연락을 유지하며 가족 모임을 계획해 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감이 생길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만남을 가지세요. 사람들과의 교류는 감정을 풍부하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작은 모임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한 명이라도 먼저 연락을 해서 안부를 물어보세요. 작은 노력으로도 더 따뜻하고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이 있어야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이 줄어들고 관절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몸의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가볍게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큽니다. 걸을 때는 허리를 펴고
보폭을 조금 넓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가는 유연성을 길러주고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요가 동작을 통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몸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수영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전신 운동이 가능합니다. 특히 물속에서 운동하면 몸에 부담이 적어 더욱 안전합니다. 운동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본인의 몸 상태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고 점점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줘야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이며 건강한 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건강한 하루를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므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단백질 섭취를 충분히 하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계란, 두부, 생선, 닭고기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자주 드세요.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피하고 신선한 재료로 만든 음식을 드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7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몸의 수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는 너무 늦지 않게 하고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정하면 소화 기능을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씹어 먹으면 포만감을 더 쉽게 느낄 수 있어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오랜 기간 유지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씩 바꾸며 건강한 식사를 실천해 보세요. 하루의 피로를 풀고 몸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숙면입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피로가 쌓이고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잠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오래 보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을 만들면 숙면을 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침대에서는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몸을 이완해 보세요.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낮잠은 밤에 숙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면 수면의 질도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깊은 호흡을 하며 몸을 이완하면 잠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기억력과 집중력도 함께 저하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는 숙면이 필수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숙면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의미 있는 하루를 보내려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없는 하루는 무기력함을 느끼기 쉽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정하면 하루를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책 10페이지 읽기 같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정리정돈, 운동, 요리 같은 간단한 목표도 좋습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하루가 더욱 계획적으로 흘러갑니다. 너무 어려운 목표보다는 실천 가능한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목표를 실천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취감이 쌓이면 자존감도 자연스럽게 높아집니다. 목표를 달성한 후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표를 기록해두면 자신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도할 때도 목표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하루 작은 성취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삶은 더욱 의미 있고 즐겁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하나의 작은 목표를 정하고 실천해 보세요.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느끼는 습관을 들이면 삶이 더욱 즐거워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 창밖의 맑은 하늘, 새소리 같은 것들도 소중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벼운 산책을 하며 주변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도 기쁨을 주는 습관입니다. 손주들이 보내는 짧은 메시지에도 행복을 느껴보세요.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이 다시 보면 소중한 기억이 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찾으려 노력하면 일상이 더욱 빛나게 됩니다. 재미있는 취미를 갖는 것도 삶의 즐거움을 더하는 방법입니다. 퍼즐을 맞추거나 간단한 게임을 하며 소소한 성취감을 느껴보세요. 요리를 하면서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도 재미있는 경험이 됩니다. 매일 작은 행복을 기록해두면 긍정적인 마음이 커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즐길 수 있는 것들은 무궁무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매일 조금씩 기쁨을 찾다 보면 인생 전체가 더 행복해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삶이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집니다. 사람은 가진 것보다 부족한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있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적어보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예를 들면 오늘 맛있는 점심을 먹어서 감사하다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건강한 것, 친구가 안부 전화를 해준 것, 날씨가 좋은 것 등 작은 것들도 충분합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마음이 더욱 따뜻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커집니다. 감사한 일을 적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감사 일기를 쓰면 작은 일에도 기쁨을 느끼는 능력이 향상됩니다. 직접 적지 않더라도 매일 밤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면 인간관계도 더욱 따뜻해집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평온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기록해 보세요.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루하루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면 불안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라고 다짐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현재를 소중히 하면 줄어듭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즐기면 하루가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식사할 때는 음식의 맛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어보세요. 산책할 때는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걷는 것도 좋습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는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눈앞의 순간을 즐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명상을 하며 내 몸과 마음의 상태를 점검하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삽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정말 의미 있는 하루를 보냈다고 느껴보세요. 매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을 충실히 살면 내일은 더 나은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6가지 습관 어떠셨나요? 70대 이후에도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실천하고 싶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함께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하루하루가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엔 그렇게 친했던 친구가 어느 순간 연락이 끊겼던 경험 있으시죠? 한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만나서 밥 먹고 고민도 나눴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지고 어느 순간 아예 연락이 끊겨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시간만 흘러가고 결국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친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나만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연락 없는 친구는 이제 그냥 잊어라. 친구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변하는 거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대로 친구 관계를 끝내야 할까요? 연락이 없는 친구는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 나이 들수록 친구 관계가 왜 변하는지, 그리고 연락 없는 친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락을 다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볼까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앞으로 친구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관계가 변하게 됩니다. 학생 시절에는 매일 만나던 친구들이 있었지만 졸업하면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면 가정이 우선이 되고 친구 관계는 뒷전으로 밀리게 됩니다. 또 아이가 생기면 육아와 생활에 집중하느라 친구들에게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인생의 단계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관계도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친구 관계가 변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서로 각자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소중한 인연입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잘못한 건가 하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아도 우정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 관계가 변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해야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둬야 할까요? 아니면 다시 연락을 시도해 봐야 할까요? 다음으로 친구 관계가 멀어지는 구체적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들과 생활 패턴이 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떤 친구는 직장 생활에 바쁘고 어떤 친구는 자녀를 키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서 물리적으로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활 환경이 달라지면 예전처럼 쉽게 연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특히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주말에도 피곤해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부담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꼭 상대방이 나를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생활 패턴이 달라진 것뿐인데 우리는 종종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친구가 나를 피하는 걸까? 하고 속상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여유가 있을 때 다시 연락하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친구를 향한 서운한 감정을 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도 괜찮은지, 너무 뜸한 연락이 신뢰가 아닌지 걱정될 때도 있죠. 하지만 상대방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됩니다. 그럼 친구와의 거리감이 생기는 심리적인 이유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친구 관계에서 가장 어려운 점 중 하나는 심리적인 거리감입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하다 보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색해지기 마련입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이상할까? 하는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가치관이 변하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비슷한 관심사를 공유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심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같은 취미를 즐겼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대화의 주제가 달라지고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친구에게 말 못할 사정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나 가정 문제 등으로 인해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하는 친구가 꼭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사정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가벼운 안부 인사부터 건네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을 시도했을 때 친구가 반가워한다면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반대로 친구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연락해도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면 이상할까? 혹시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연락이 줄어들었을 뿐 마음까지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만약 예전에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라면 먼저 연락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무겁지 않게 가볍게 안부를 묻는 것이 좋다는 점입니다. 오랜만이야, 잘 지내? 같은 간단한 인사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너무 많은 설명이나 변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괜히 왜 연락 안 했냐는 식으로 묻기보다는 편안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연락을 할 때는 상대방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늦은 밤이나 바쁜 시간대보다는 여유 있을 만한 시간에 연락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나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부담을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전 생각이 나서 연락해봤어. 같은 자연스러운 멘트도 괜찮습니다. 친구가 반갑게 반응한다면 천천히 대화를 이어가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도해보세요. 연락 방법은 상대방이 가장 편하게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전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보다는 메시지를 선호할 수도 있으니 부담스럽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친구의 SNS를 알고 있다면 댓글을 남기거나 가볍게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타이밍도 중요한데 너무 늦은 밤이나 바쁜 시간대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처럼 비교적 여유로운 시간에 연락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특별한 날을 계기로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일 축하해. 오랜만인데 잘 지내? 같은 메시지는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또 공통의 관심사나 추억을 꺼내는 것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같이 갔던 여행 생각나? 같은 말로 시작하면 상대방도 반가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접근하는 것입니다. 만약 친구가 바쁘거나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인다면 무리하게 연락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친구의 반응을 기다려보세요. 좋은 관계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했다고 해서 바로 예전처럼 친해지는 것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만으로도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현재 상황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너무 예전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같은 간단한 질문부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집니다. 또 공통의 관심사를 찾으면 대화가 훨씬 편해집니다. 예전에 함께했던 취미나 활동을 떠올려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처럼 등산 한번 갈까? 같은 제안을 하면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친구를 만날 때는 가벼운 만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깊은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차 한잔하면서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 서로의 생활 패턴을 존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 않더라도 가끔 연락하며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무조건 자주 만나야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필요한 순간에 힘이 되어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오랜 친구였는데도 불구하고 연락이 끊기는 경우 그 이유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단순히 생활이 바빠졌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 직장,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친구에게 신경 쓸 시간이 줄어듭니다. 또 자신의 상황이 예전보다 힘들어져서 연락을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로 인해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굳이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예전에 서운한 일이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아서 연락을 끊는 경우입니다. 가끔은 작은 오해나 서운함이 쌓여서 멀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도 희미해지고 다시 연락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단순히 어떻게 다시 연락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하려니 어색하고 괜히 부담스러워서 미루다가 시간이 지나버리는 것입니다. 친구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나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친구가 먼저 연락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너무 섭섭해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삶의 중심에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직장, 가정, 건강 등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친구와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쉬고 싶은 날이 많아지고 약속을 잡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정을 꾸린 사람들은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더 중요해집니다. 친구보다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선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구들과의 연락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자연스러운 변화이지 꼭 나쁜 변화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줄어들었더라도 여전히 좋은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 연락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는 꼭 자주 만나야만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해도 반갑게 받아준다면 그 관계는 여전히 소중한 것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노력만 기울이면 관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 한 통만 보내도 충분할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끊긴다고 해서 관계가 완전히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연결할 기회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꼭 한쪽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경우 친구도 먼저 연락하기를 망설이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갑자기 연락하면 어색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 연락하는 것이 더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연락을 해보면 의외로 자연스럽게 다시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친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먼저 연락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친구가 나를 잊었을까? 라는 걱정보다는 그 친구도 나를 반가워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친구도 예전의 좋은 추억을 기억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정말 재미있었지. 라는 공통된 기억이 있다면 대화는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끔은 상대방이 바쁘거나 연락을 받고도 바로 답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곧 관계가 끝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괜히 연락했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천천히 다시 관계를 이어가면 됩니다. 먼저 연락한다고 해서 꼭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친구도 반갑게 받아준다면 다시 좋은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친구 관계를 다 유지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친구는 정말 소중한 인연이지만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내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사람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만약 함께 있을 때 즐겁고 편안한 친구라면 다시 연락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불편하거나 피곤한 관계라면 굳이 억지로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성장하면서 가치관이 변하고 관계도 변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맞았던 친구도 지금은 대화가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만날 때 기분이 좋아지고 서로 힘이 되는 친구라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항상 피곤하고 불편한 관계라면 굳이 이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연락을 다시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연이 끝난 친구라면 자연스럽게 놓아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잘 맞았던 친구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대화도 어렵고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또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거나 피곤함을 느낀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친구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고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일방적으로 부탁만 하고 힘들 때는 연락하지 않는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는 오히려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지로 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관계는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는 함께 있을 때 편안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해진다면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고 정말 소중한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래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연락을 다시 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다시 연락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편하게 놓아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제 서로에게 편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관계를 이어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관계가 예전처럼 가깝게 유지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은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연락하지 않아도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날에만 연락을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같은 날에 간단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랜만이야, 생일 축하해. 같은 짧은 인사도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 너무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도 가볍게 일상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도 편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부담을 느낀다면 오히려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만나려 하지 말고 가끔 만났을 때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상대방이 바쁜 시기라면 억지로 연락을 강요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가끔 연락이 끊겨도 오랜만에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친구 관계가 가장 좋은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면서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건강한 친구 관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연락을 이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연을 소중히 하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인간관계를 넓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새로운 친구를 만날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갈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학교나 직장에서 자연스럽게 친구를 만들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면 그런 기회가 줄어들죠. 하지만 취미 생활을 하거나 새로운 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중장년층을 위한 다양한 모임과 동호회가 많습니다. 등산, 요가, 서예, 여행 모임 같은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또 지역 커뮤니티나 봉사 활동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친구는 꼭 오래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작은 인사 한마디에서 새로운 친구가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다가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즐기는 것입니다. 이제 관심사와 취미를 통해 자연스럽게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공통된 관심사를 통해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대화할 주제가 생기기 때문에 친해지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이나 영화 동호회 같은 곳에서는 비슷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등산이나 요가 모임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행 커뮤니티를 통해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에서도 다양한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SNS나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관심 있는 모임을 찾아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반복해서 만나면 친해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또 작은 모임에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는 너무 급하게 다가가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친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고 하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이면 더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또 한두 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면 그들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연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자주 연락할 필요는 없지만 가끔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작은 배려가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자기 이야기만 하면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또 친구가 힘들 때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것도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좋은 친구 관계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좋은 친구는 오랜 시간 만나지 않아도 다시 만나면 편안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친구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인생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나이가 들면 가족이 더 큰 의미가 됩니다. 친구는 상황에 따라 연락이 끊길 수도 있지만 가족은 평생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부모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노력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대화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밥은 먹었어? 같은 간단한 안부 인사만으로도 대화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과 함께 산책을 하거나 주말에 식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 세대와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보면 대화가 더욱 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좋으면 외로움을 느낄 일이 줄어듭니다. 또 가족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삶이 훨씬 안정됩니다. 친구 관계가 줄어들었다고 외롭다고 느끼기보다는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도 중요하지만 가족과의 유대감을 키우는 것이 인생에서 더 큰 행복을 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줄어들거나 연락이 뜸해진다고 해서 반드시 외로움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 있는 시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미를 갖거나 새로운 것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것도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을 활용해 자신을 돌아보고 내면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인간관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듭니다. 친구가 없다고 해서 내 삶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더 건강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온라인을 활용하면 세상과 연결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보다도 내 삶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외롭다는 감정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고 새로운 기회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친구 관계는 줄어들 수 있지만 새로운 인연을 만들 기회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기존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가까운 가족, 이웃, 동료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봉사활동이나 지역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입니다. 관계를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다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주어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한두 명의 좋은 친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인연은 숫자가 아니라 관계의 깊이에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는 언제든지 있고 노력하면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내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따뜻한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결입니다. 이제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나이 들어 연락이 끊긴 친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친구 관계가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이 끊긴 친구를 다시 찾을지 아니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갈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을 시도해 보는 것도 방법이고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가족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다면 외로움을 느끼지 않아도 됩니다. 새로운 친구를 만들고 소중한 인연을 유지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은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나요? 혹시 다시 연락하고 싶은 친구가 있다면 용기 내서 먼저 연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관계에 대한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